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잔료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에 대한 겁니다. 요즘 이 기업, 공격적인 비트코인 투자 때문에 시장에서 정말 뜨겁잖아요.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보면서요. MSTR의 핵심 전략, 그리고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랑 깊게 엮여 있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혹시 숨어있는 위험은 없는지 그 알맹이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뭐랄까, MSTR이라는 회사를 속성으로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제일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역시 주가 상승세예요. 지난 1년 동안 210%나 올랐다니,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그 배경에 아주 과감한 그 비트코인 매수 전략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MSTR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해요. 2025년 6월 말 기준이죠. 그때 벌써 59만 7천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59만 7천 개요. 와. 네, 금액으로 치면 대략 64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전 세계 상장사 중에서는 그냥 압도적인 1위입니다. 특히 최근 2분기에만요. 6만 9천 개 이상을 더 샀어요. 아, 2분기에만요? 네, 그러면서 월가 예상치도 훌쩍 넘었죠. 이런 공격적인 행보가 주가를 밀어올리는 뭐랄까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MSTR 주가는 사실상 비트코인 가격이랑 거의 뭐 대리 지표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죠. 마침 비트코인 가격도 10만 달러를 넘어서고 하면서 MSTR 평가 이익도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렇죠. 비트코인 가격이 2분기에만 30% 넘게 올랐거든요. 와, 30%? 네, 그래서 MSTR의 분기 순이익이 140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114억 달러요. 와, 순이익이요. 네. 그리고 특히 흥미로운 점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최근에 회계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 평가 이익이 MSTR 손익계산서에 바로 반영이 돼요. 바로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내리는 게 실적에 곧바로 영향을 주면서 주가 변동성도 훨씬 더 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실적 변동성이 그렇게 커졌는데도 월가에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나 봐요. 네, 그게 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월가 애널리스트들 대부분이 강력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평균 목표 주가도 지금보다 한 22%에서 많게는 44%까지 높게 보고 있고요. 일부는 심지어 70%더 오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70%요? 와, 엄청나게 낙관적이네요. 그렇죠. 심지어 2027년까지 가면 MSTR이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의 4.1% 정도, 그러니까 85만 개까지 보유할 거라는 예측도 있어요. 85만 개. 와, 정말 공격적이네요. 네, 그만큼 비트코인 자체의 미래 가치를 아주 강하게 믿고 있고 그게 MSTR 주가 전망에도 반영된 거라고 봐야죠. 하긴 그렇겠네요. 근데 이렇게 한 가지 자산에 거의 뭐 회사의 운명을 거는 전략은 위험 부담도 클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들을 지적하고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위험 요인들이 지적됐는데요. 첫 번째는 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문제예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요? 네, 현재 MSTR 주가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 그러니까 NAV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식 자체에 거품이 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시장이 MSTR이 NITR이라는 회사 자체에 비트코인 보유량 이상의 가치를 더 얹어주고 있는 셈인데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확 안 좋아지면 이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위험이고요. 네. 두 번째는 부채 리스크입니다. 부채요? 아, 비트코인 사느라 빚을 많이 졌나요? 네. 비트코인 매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전환사채 발행 같은 걸로 조달했는데 그 규모가 70억 달러가 넘어요. 70억 달러? 와, 크네요. 그렇죠. 이게 전환사채라는데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이자 부담도 커지고 원금 상환 압박도 심해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높은 프리미엄이랑 부채 문제 말고 또 조심해야 할 건 없나요? 세 번째로 극심한 변동성을 빼려올 수가 없어요. 변동성. 아, 주가가 엄청 흔들린다는 거군요. 네. 자료를 보면 MSTR 주가 변동성이 비트코인 자체보다 4배, 이더리움보다는 3배나 높다고 해요. 예배요. 와. 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이 변동성이 200%를 넘나들었다고 하니까 투자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고생을 단단히 해야 하는 수준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국에서 규제를 강화하거나 회계 기준이 또 바뀌거나 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나온 증권법 위반 관련 집단 소송 같은
법적인 문제들도 언제든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쭉 들어보니까 정리해보면 MSTR은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하나에 엄청난 레버리지를 걸고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정말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떨어질 때는 그 충격도 훨씬 커지는 그런 고위험 구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월가의 긍정적인 전망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높은 프리미엄 또 부채 문제, 엄청난 변동성, 규제나 법적 리스크 같은 이런 복합적인 위험들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꼭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참 흥미로운 기업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특정 자산에 대한 대담한 베팅으로 정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그만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MSTR의 전략은 사실상 비트코인의 미래에 회사의 모든 것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MSTR을 통해서 비트코인 시장에 뭐랄까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간접적으로 하는 셈이고요.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MSTR처럼 특정 자산 하나, 그게 비트코인이든 뭐 다른 것이든 거기에 기업의 운명을 거는 이런 전략이 앞으로 다른 기업들에게도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로서 이런 기업들을 어떤 시각으로 갈아보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